저번 시간 215번에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 여기 하고 216번이 어디 부분이냐면 부서 자리 투부 정사를 처음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고 계속 흔들어서 미안해요. 여기 파트 볼 때 요 페이지에 그 해석된 개념의 개념 부분, 투부 정사의 부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외워야 될 게 있는지 같은 거 한번 보고 영상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이 복습했다라는 전제하에 216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걸 좀 상기시켜 보고자 하면 우리 뭐 배웠냐면 여기 to response가 어떻게 투부 정사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로 쓰인 걸 보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거를 해석을 해보고 그다음 이제 유기성을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그럼 첫 문장을 일단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게요. 자, 근데 첫 문장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단어가 있겠죠. 여기서 temporal은 적으시면 됩니다. 시간적인 이란 뜻이고 여기는 spatial은 시간의 반대인 공간적인 이란 뜻이니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available이라는 뜻은 아시죠? 그래서 availability가 이용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plants부터. 자, plants can also use their memory. 식물은 그들의 기억을 또한 사용할 수 있대요. to response 뭐 하기 위해서 to histories of temporal or spatial variation. 시공간적 변화의 역사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억을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 어디에서의 변화냐면 영양과 resource 자원의 이용 가능성의 변화의 역사에 반응하기 위해서 기억을 사용한대요. 식물은 그런가 봐요. 됐죠? 얘도 사실 일종의 학술적인 표현인데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딱 봐도 여러분이 뭔가 유기성을 찾아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어 왜냐면 여기 this area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는 this area에 동그라미 치시고 얘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나 어떤 것들을 대신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지 버튼 누르시고 한 20초 동안 앞뒤를 해석하셔서 단어 찾아도 되고 앞뒤를 해석하셔서 이 this area가 가리킬 게 뭘까를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 되었을까요? 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딱히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충분히 찾아보시고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친구들이 여기 this area라고 할 때 뭐 메모리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자, 똑같이 표시를 해봅시다. 영어에서 it 그리고 this 그리고 that과 관련된 이 세 가지 표현은 뭐를 앞문장 전체를 대신할 수 있어요. 음. 얘는 순서삽입 풀 때도 중요하고요. 영어의 기본 규칙이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니까 it, this, that은 앞문장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this area가 앞문장 전체를 대신 받고 그러한 분야의 연구가 has shown 보여준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됐죠? 그 뒤에 내용은 선생님이 해석으로 그 숙제로 맡기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대명사 파악도 중요하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2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17번. 자, 217번도 좀 구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별표를 치고 가겠습니다. 좀 복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216번은 구문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내용이 살짝 난이도가 높습니다. 근데 217번은 구문이 어려워요. 대신에 내용은 그냥 그런싸한 내용인데 라는 거예요. 음. 내가 이거 갑자기 왜 설명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 216번은 재작년 수능이에요. 수능이라기보단 평가원, 재작년. 217번은 작년 모의고사입니다. 고3. 근데 뭔가 내용이 갈리죠. 얘는 구문이 어려워. 대신 내용이 쉬워. 얘는 구문이 쉬운 대신에 내용이 어려워. 근데 이 작년 딱 수능이 어땠는지 알아요? 요 둘의 중간이었어요. 아시겠죠? 이 둘의 중간이어서 여러분이 요런 문장도 다뤄봐야 되고 요런 문장도 다뤄봐야지만 이 중간의 문장을 한 번씩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216번에서는 내용적인 부분에 이해를 해주시고 217번에서는 구문적 복잡한 구문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해를 해봅시다. 일단 우린 뭐 배우고 있냐면 자, for us to say라고 의미상의 주어죠. 투부정사 앞에 for us. 선생님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그 저번 시간은 여러분이 햄버거 먹을 때 감자튀김을 안 먹진 않잖아. 그래서 투부정사는 햄버거, for 명사 즉 의미상의 주어는 감자튀김으로 알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가 있으면 얘는 하나의 세트로 봐주시고 얘는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투부정사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이 투부정사의 목적 앞에 for 명사 있는 것 자체가 어색해요. 그 다음 또 뭐가 어색하냐면 자 여기 going on 똑같이 설명 밑줄 쳐보시고 자 going on은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로 명사, 형용사로 쓸 수 있어요. 여기는 아직 분사는 안 했거든요. 분사 구문은. 그래서 얘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근데 하나씩 따져봅시다 여러분. 여기가 명사 자리일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봐왔을 때? 아니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수식하냐? 앞에 있는 something을 수식하죠.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그럼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준동사 구는 무조건 품사를 가지게 돼 있어요. 다시 어떤 특정한 준동사 구는 ing와 같은 준동사 구는 무조건 품사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 맞게 품사를 따지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덩그러니 방치시키면 안 돼요. 영어에서는 모든 그 덩어리가 이러한 덩어리가 다 제각기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우린 품사라고 부르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석한 거에 맞춰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put simply 간단히 말해서란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there has to be something. 무언가 있어야 돼. 어떤 무언가? mathematical 수학적이고 going on 지속되어 온. 수학적으로 지속되어 온 무언가가 있어야만 해요. for us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to say 말하기 위해서 that 뭐라고? 그것이 수학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지속되어 온 것이 무조건 있어야만 해 라는 문장입니다. 됐죠? 얘는 이 자체로 뭐 내용은 알 거 없죠. 근데 구문 자체가 까다로우니까 얘는 구문적인 걸 복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2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18번. 자, 218번에서도 우리가 계속 뭐 하고 있냐면 요런 거 하고 있습니다. to만 봤었는데 so as to 밑줄. 자, so as to 기억해볼까? so as to는 오로지 결과로만 해석되나요? 목적으로만 해석되나요? 그렇죠. 얘는 목적과 결과의 해석을 모두 가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영어를 조금 그래도 짬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목적으로부터 해석해요. 자연스러우면 넘어가고 목적이 어색하면 결과로 하세요.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은 목적으로 기억해 놓으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선생님이 해석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가 어디서 끊는지를 집중하세요. 오케이? 내가 어디서 끊는지를.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plant response 식물은 반응합니다. to 어디에? environmental changes or unevenness 환경적 변화나 환경적 unevenness 불평등에 불균형에 so as to 뭐 하기 위해서 be able to use their energy 그들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변화에 반응한대요. 근데 for 뭐에 대한 에너지냐면 growth 성장, survival 생존, reproduction 번식을 위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응한대요. while limiting 뭐 하는 동안에 damage는 줄이는 동안에 제한하는 동안에 그리고 non-productive use 비생산적인 사용은 제한하는 동안에 뭐의 비생산적인 사용? 그들의 귀중한 자원에 됐죠? 쌤이 항상 강조하는 거 내가 어디서 끊는지를 잘 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전치사, 준동사 구, 전치사 아시겠죠? 우리는 요거를 좀 더 정확하고 일관되게 그리고 그거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 구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그리고 소에즈트도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성장, 번식, 생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한다라는 거니까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얘도 구문적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2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9번에서는 얘도 사실 학술적인 표현입니다. 적어놓고 갈게요. 얘도 학술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럼 학술적인 표현인 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를 좀 같이 표시를 해봅시다.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면 여기 밑줄 in order to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in order to는 무조건 뭘로만 사용된다? 그렇죠. 투부정사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자, 그럼 얘는 내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할게요. 있는 그대로. 근데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것만 하나 기억을 해봅시다. 여기 터미널 크리처라고 밑줄 그으시고 글 읽는 태도라고 적어보세요. 쌤이 계속 글 읽는 태도는 뭐라 그랬죠? 우리는 글로써 필자와 소통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즉 소통이니까 대화죠. 대화는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뭐지 싶은 거는 무조건 질문해야 돼. 왜? 필자가 그 다음에 연결어 없이 적어놨을 거거든.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technical mobilities. 기술적 이동성은요, 바꿨어요. 누구를? human beings, 인간을 into 뭐로 바꿨대? some kind of terminal creature. 터미널은 최종이란 뜻이고, 그럼 최종의 생물로 바꿨대. 자, 그럼 기술적 이동성 뭐 그렇다 쳐도 최종적 생물이 뭐예요? 라고 우린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럼 필자는 옆에 who로 답을 해줍니다. who. 그럼 어떤 앤데? spend most of their time.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죠. at rest. 휴식에. 그리고 또 어떤 애냐면 who need to participate in sports. 스포츠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생명체인 거죠. 대부분의 시간은 휴식하는데 스포츠에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생물을 터미널 크리처라고 부른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스포츠에 참여해요? In order to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죠. 그들의 삶의 디스포션, 불균형을. 뭐의 불균형? 모션, 움직임과 휴식의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은 쉬지만 운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터미널 크리처로 만든대요. 뭐가? 기술적 이동성이. 이해됐죠? 이것까지만 따져봅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이동성이란 건 뭘까요? 사람을 덜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 결과 운동하게 만드는 그 기술적 이동성이란 게 뭘까? 생각해보면 자전거나 뭐 오토바이, 전기래 뭐래니, 자동차 뭐 이렇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쌤이 이것까지 강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219번은 실제로 40번 요약 문제였습니다. 근데 얘가 첫 문장이었거든요. 테크니컬 모빌리티스가. 근데 테크니컬 모빌리티에서 그럼 이 지문에 자동차나 뭐 열차, 자전거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잖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선지에는 오토모바일이 있었다. 오토모바일이 무슨 뜻이죠? 자동차란 뜻이죠.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물으듯이 그냥 해석한 게 있는데 여기 있는 프로포션은 비율이란 뜻이고 디스는 뭔가 어긋났다는 뜻이어서 불균형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외워둡시다. 아시겠죠? 어쨌든 요 두 개 묶어서 so as to와 in order to 같이 복습하시고 됐죠? 그럼 선생님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20페이지. 자, 220페이지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요런 거 하고 있습니다. to become이 부사적으로 사용된 거. 근데 220번은 좀 별표를 쳐줄게요. 왜 별표냐면 낯설어서. 뭐가 낯설어요? 여러분이 to 부정사 부사가 결과로 해석되는 거,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 결과로 해석되는 거를 잘 여러분이 캐치를 못 하시거든요. 낯설어서. 낯설기 때문에. 그럼 일단 선생님이 첫 문장을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다. 뭐냐면 예를 들면 병렬로 연결돼 있어. 뭐 A고 B고 C고 5월 D예요. 그럼 여러분이 필자라면 여기다가 같은 속성을 넣었을까 다른 속성을 넣었을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같은 속성을 넣어놨겠죠. 근데 내가 A에 있는 단어도 모르고 B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C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근데 D는 알겠어. 그럼 여러분 뭘로 잡고 가요? D로 잡고 가요. 그 얘기를 했었죠. 선생님이랑 똑같이 표시를 해볼게요. 220번 문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this is clearly a case. 이것은 분명히 어떤 사건이에요. 그래서 of 이런 것들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로 연결돼 있냐면 여기 있는 or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의 사건이래. 그럼 내가 앞에 거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지 봐봐. what부터 미안해요. 자, what부터 자, 프랑스 소시올로지스트 사회학자 헨리라는 사람은 has called 불러온 것이래요. 뭐라고? The decline of referentials. referential은 참고란 뜻이거든요. 참고의 감소라고 불러온 것의 케이스래. 무슨 말이에요? 혹시 요 사람 알아요? 모르시죠? 그러면 그냥 그런 거구나. 왜? 우리는 뒤에 도움 받을 게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뒤에 사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 자, 그럼 뒤를 읽어봅시다. The tendency of the words. 단어의 경향성이래. under 뭐 아래서? The influence of capitalism. 자본주의의 영향 아래서 단어의 경향성의 사건이래. this 이것이 뭔진 모르겠지만. to become. 그래서 그 자본주의 영향 아래에 있어서 to become 그 결과 become separate 분리된 거죠. 뭐로부터? meaningful association. 의미 있는 연관성으로부터는 분리되게 된 거예요. 그런 단어의 경향성이래요. 괜찮나요? 단어가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의미 있는 연관성을 분리된 그런 경향성의 사건이래. 요거는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겠죠. 근데 요 부분은 절대 이해가 안 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얘네를 활용합시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또 적으시냐면 우리는 구조를 통해서 이해할 줄도 알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다? 구조를 보고
문장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연결을 해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은 사실 연관성을 뚜렷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왜 넣어놨냐면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넣어놨는데 어, 이거는 투부정사랑 관계가 없어요. 일단 여기 대열 동그라미 쳐봅시다. 여러분이 이 대열을 한번 찾아볼 거거든요. 이거 내가 대명사 파트에 넣었었는데 한번 연습하고자 넣은 거예요. 그럼 일단 선생님이 구문적인 설명 하나만 해주고 여러분이 찾아볼게. 참고로 accustomed는 익숙해진 이란 뜻이죠. 근데 그거 말고 여기 구문적으로 considered opposite. 어. 자, 얘는 우리가 195번인가 정도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뭘 했냐면 아이고 미안해요. make A 형용사를 수동을 만들고 PP를 만들면 A made 형용사가 된다라고 했어요. PP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여기 형용사 남아 있을 수 있다 했거든. 그런 비슷한 동사가 뭐라 했어요? consider이라고 했습니다. 왜? 여기에 이 make 자리에 consider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be, pp 형용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해석하면 반대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 대열이 가리키는 걸 요 문장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셔서 알겠죠? 지금부터 시작. 되셨죠? 나는 여러분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볼게. 일단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 좀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increasingly 점차 food as 음식 광고는 help shoppers become accustomed. 쇼핑하는 사람들이 익숙해지도록 도왔대요. 광고는 to 어디에 익숙해져요? New definition of words. 단어들의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줬대요. 근데 search에서 뭐와 같은 단어예요? fresh나 natural, 자연과 같은 단어의 새로운 정의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줬대요. 컴마 동격 definition에서 그게 어떤 정의냐면 that could well be considered opposite. 이제는 반대라고 잘 여겨질 수 있는 거죠. of 뭐의 반대냐면 그것들의 전통적인 의미와요. 자, 그럼 여기서 대열이 가리킨 건 누굴까요? 그것들의 원래 의미와는 반대라고 여겨질 수 있는 정의래. 그럼 여기서 대열이 가리킨 건 뭐겠어? was 그 단어들이겠죠. 그 단어들의 전통적 의미. 되셨죠? 자, 이거는 우리가 다음 이제 대명사 파트에서 할 건데 여러분은 이런 거 고르실 때 수일치 먼저 고르시면 돼요. 대열은 복수니까 여기 나온 복수명사가 광고, 단어 요 두 개밖에 없죠. 또는 정의도 있겠지만 여기 정의가 있으니까 그 광고들의 새로운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words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후보를 정하고 하나씩 넣어서. 요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할 테니까 지금은 요런 거 투부정사 열심히 복습해 줍시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22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21번도 별표 쳐주세요. 얘는 뭐가 중요해서? 낯설어서 그냥 중요하다기보단 낯설어서. 뭐가 낯서냐라고 하면 only to be 밑줄. 됐죠? 자, 얘는 선생님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해석 중에 무조건 뭘로만 된다 그랬죠? 그렇죠. 결과로만 해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 결과 be rediscovered 재발견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얘도 해석을 해볼 건데요. 일단 뭐라고 적으시냐면 얘도 좀 의미가 있는 문장이거든. 얘도 구조를 통해서 아이고 왜 이러냐 죄송합니다. 구조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적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내가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잘 따라와 보세요. In reality부터 in reality 오브젝트 물체는 don't conform 따르지 않는데 to 어디에 linear 직선적인 라이프 사이클 모델을 따르지 않는데요. instead 대신에 잠깐만 현실에서 물체는 직선적이고 linear 직선적인 라이프 사이클 모델을 따르지 않는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건 생애 주기란 뜻이죠. 직선적인 생애 주기 모델을 따르지 않아요. 대신에 라고 시작해. 자, 그러면 예측을 해볼게. 똑같이 적으세요. 자, not A야. 그 다음에 instead 대신에가 나왔어요. 그리고 B가 나왔네. 여러분 그러면 A가 아니라 대신 B야 라고 말해. 그럼 A랑 B는 같은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그렇죠. 얘네 둘은 절대 다른 내용이죠.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표시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있는 돼 있는 오브젝트를 가리킬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not
리니어란 구간일 거예요. 즉 not linear, 즉 직선적이지 않은 수명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라는 생각으로 읽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그 직선적이지 않은 수명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They, 그 물체들은요, undergo breakdown, 분해라는 과정을 undergo 겪어요. 그리고 await, 기다립니다. repair, 수리를. 그리고 are stored away, 저장되어요. 또는 find themselves, 영어식 표현이에요. 스스로가 relegated, 강등되었다고 find, 생각합니다. 오형식. 어디로? 지하로. 분해되고 수리를 기다리고 저장되고, 그리고 스스로가, 물체 스스로가 자기는 지하방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only to 동사. 그 결과 어떻게 돼요? rediscovered, 재발견되고, and repurposed, 재활용돼요. 나중에. 이것이 직선적이지 않은 라이프 사이클이래. 물체에. 괜찮을까요? 근데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쌤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얘는 실제로 수능이 아니라 작년 9월 고3 9월 평가원에 삽입 문제였어요. 삽입은 문장 흐름이 엄청 단순하거든. 엄청 단순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만약에 여기 제시문이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돼. 잘 들어봐. 근데 제시문은 사물의 직선적 수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야 돼? 흐름상? 그렇죠.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왜? 여긴 not linear를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봐봐. 사물은 직선적인 수명을 따라. 근데 현실에서는 물체는 직선적 수명을 따르지 않아가 자연스럽잖아요. 오케이? 이 흐름 차이를 알고 모르고, 뭐를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흐름 차이를 알고 모르고, 즉 파악하고 못하고가 사실 순서삽입 문제의 전부예요. 이거를 세세하게 따지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맨날 선생님 저 순서삽입 못해요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공부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문장을 통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뭐의 도움을? 구조의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다. 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까지 완벽하게 이해됐다면 요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단어 정리하잖아요. 단어 정리하는데 단어 정리 2개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잊을 만했을 패턴어휘 하나만. find, a, pp. 이때 find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때 find는 생각하다,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가 pp하다고 여기다. 얘는 영어식 표현으로 물체가 스스로가 relegated 되었다고 믿어요. 생각해요. 됐죠? 그럼 여러분이 또 해석을 안 되는 단어가 relegate잖아요. 적어봅시다. 이 단어. relegate. 얘는 무슨 뜻이냐면 여긴 pp로 왔지만 동사로는 강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스스로가 지하로 강등됐다고 생각해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는 only to 동사도 잘 보고, 그리고 구조를 통해서 흐름을 파악하는 거,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2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밑줄 그으시냐면 여기 to influence의 밑줄을 그읍시다. 얘는 다시 목적으로 돌아왔어요. 네. 참고로 지금 선생님이 얘가 목적이야 결과야 다 짚어주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내가 혼자 봤을 때 얘가 목적인 거를 이해할 수 있나? 문장의 그 의미를 통해서 얘가 결과여야만 하고 얘가 목적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이 구조는 결과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나를 점검하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해석을 해볼게요. 딱 봐도 여러분이 뭔가 유기성을 파악해야 될 것 같잖아요. 해석하기 전에 여긴 좀 까다로운 단어 2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 그거 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여기 있는 볼리션입니다. 쌤 밑에다 적을게요. 자, 볼리션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하나의 단어인데 얘는 의지라는 단어입니다. 꼭 외우세요. 의지. 동의어로는 뭐가 있죠? 동의어로는 will이란 단어가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아셔야 될 단어는 에이전시. 이 너무 중요해요. 적어볼게요. 에이전시. 에이전시는 뭐 뉴스를 보는 사람이 요즘 많이 없긴 한데 스포츠 에이전트 이런 건 들어봤죠. 스포츠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라는 말은 좀 생소하고, 스포츠 에이전트. 그때 에이전트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나를 대신해서 뭐 해주는 사람? 계약해주는 사람. 계약. 오케이? 그래서 내 대리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적어봅시다. 에이전시는 첫 번째 대리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리인. 자, 근데 왜 대리인이라는 뜻이 여기 나왔냐라고 하면 더 근본적인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 또는 주체성 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사람을 나 대신에 있을 사람, 에이전시죠. 대리인.
나의 주체성, 계약에서의 주체성을 가져간 사람 에이전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에이전시이고 특히 얘 동의어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체성으로 쓰였으니까 주체성이라고 알아주시고 사람 그리고 대리인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아시겠죠? 참고로 여기 있는 sentience란 단어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형용사용으로 얘는 지각 능력이란 뜻입니다. 선생님은 지각이라고만 적어 놓을게요. 얘는 복습할 때만 보시고 외우진 않아도 되는 단어예요. 고급 필수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단어 다 알려드렸고 투부정사 잡아드렸으니까 해석을 할게요. 그럼 내가 해석이 딱 끝나면 여러분은 뭐 하고 정지 버튼 누르고 여기 두 번째 줄에 사회 아닌지 바뀐지만 골라주세요. 아시겠죠? 쌤이 해석 끝나자마자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자율적으로 시간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해석해 볼게요. 자, while 반면에 모임 반면에 sentience 지각 능력과 volition 의지는 are aspects of mind and agency. 마인드 생각과 주체성의 aspect 측면인 반면에 morals 도덕이라는 건 are cultural tools 문화적 도구래요. PP 앞에서 끊었어요. 자, 도덕은 문화적 도구래. 디벨롭트 개발된 뭐 하기 위해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즉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발달된 문화적 도구래. 도덕은 의지와 지각력과는 다르게. 그다음 부연 설명이죠. To cultivate 뭐 하는 거야?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건 to cultivate the desirable 바람직한 건 만들어내고 그리고 discourage the harmful 해로운 것은 억제하는 기 위해서 발달된 문화적 도구래요. 자, 그러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사회 아닌지 바뀐지 골라보세요. 스타트. 하셨나요? 네, 자 그럼 하나 해볼게. 자, 읽어볼게요.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는 성향을 타고날 가능성은 크지만 자, 우리 무조건 연결성을 생각해야 돼. 그럼 여기 표시해 볼게요. 타고날 가능성이 큰 거는 우리 첫 문장에서 마인드일까 도덕일까? 타고나는 거 마인드겠죠. 그죠? 여기서 막 성성선 성할서 그런 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자, 타고날 가능성이 더 큰 거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인드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협력하려는 성향은 지각 능력과 의지력에 해당하겠네요. 타고날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을 뭐로? 도덕적 행동, 즉 도덕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즉 그것을 도덕적 행동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인간 사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려고 발달된 거겠고. 괜찮나요? 얘는 사실상 이 두 문장이 사실상 거의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글은 반복을 정말 많이 한다. 근데 그 반복을 똑같은 표현으로 하면 지루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변형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요 정도 변형은 같은 내용이네라고 느끼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그 투부정사 부사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형용사 투부정사. 이게 아마 마지막 투부정사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투부정사가. 그럼 내가 이걸 왜 부사로 뺐냐라고 하면 형태부터 볼게요. 같이 표시를 해보세요.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어이구 왜 이렇게 줄어드냐 미안해요.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형용사 뒤에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배웠던 걸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맨 첫 시간에 무엇을 배웠죠? 영어는 뭐 어디가 어디를? 그죠? 뒤가 앞을 보충하는 구조. 그럼 이런 형태의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보충하려고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근데 형용사를 보충하는 건 누구니까? 부사니까 얘 또한 부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뒤에 등장하는 투부정사는 다 부사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냐? 적어 봅시다. 이때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가 등장했어요. 그럼 우리 이 투부정사를 뭐뭐 하기에라고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좀 맥락에 따라서 뭐뭐 하는데라고 해석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어렵죠. 그래서 예문을 좀 적어드리면 누가 예문도 적으세요. easy to solve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네요. easy는 형용사, to solve는 투부정사니까 어떻게? 풀기에 쉬운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만 알려드리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다른 개념이 있거든.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는 정확하게 좀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만 더 해봅시다. 뭐 해보냐면 자,
여기 똑같이 적어봅시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형용사나 부사 뒤에 enough가 등장해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참고로 아이고 미안해. 이때 enough는 부사입니다. 충분히라는. 자, 근데 형태가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중학교 때 배워요. 뭐라고? so that can이라고. so that can의 추각형이라고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형용사 뒤에 enough 있고 투부정사 나오면 충분히 뭐뭐해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라고 하거든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형용사랑 부사 또는 형용사 부사가 enough랑 붙어 있는 걸 봤는데 그 enough 뒤에 투부정사가 있어? 그러면 그냥 이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구조만 파악했어요. 구조만 파악하세요. 형용사 뒤에 enough가 나왔거나 근데 그 뒤에 투부정사까지 있어? 그냥 enough 빼. 그리고 뭐뭐 하기에 뭐뭐 하느로 해석해요. 오케이? 예문을 좀 적어줄게요. 똑같이 적어볼게요. 위에랑 easy enough to solve. 그러면 풀기에 충분히 쉬우나 풀기에 쉬우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조만 파악하고 원래대로 해석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학교 때 여러분이 얘랑 세트로 배웠던 게 뭐냐면 익숙하신 분은 기억나 알겠지만 to입니다. to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등장합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우리 중학교 때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라 그래. 근데 다 필요 없어. 그냥 형용사 뒤에 투부정사니까 뭐뭐 하기에 뭐뭐 하느라 해석하면 돼. 예문을 같이 볼게요. 자, 이번엔 반대로 too hard to solve. 자, to는 너무란 뜻이니까 too hard to solve면 너무 어려워. 뭐 하기에 풀기에. 그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막 굳이 이상하게 해석할 필요 없고 우리는 일관되게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하나만, 두 가지만, 두 가지만. 그럼 여러분 앞으로 나랑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장을 봤는데 to를 보잖아? to를 보잖아? 그럼 to를 찾읍시다. 왜? 이 사이가 길어질 수 있거든. to와 to 사이가. 그럼 어떻게 길어지냐면 길어지는 한 방법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뭐가 for 명사라는 의미상 주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for you라고 적으면 easy for you to solve 너가 풀기에 어렵다라고 해석될 수 있어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 지금 선생님 표시하는 for you가 들어가면 너가 풀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근데 봐봐요. 이거 적지 말고 이해해봐. 형용사 등장했어. 그 다음 for 명사 나왔어. 그럼 to 부정사 등장했어. 여러분이 이 구조를 문장으로 봤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얘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해요. 왜? 여러분 이 순서대로 볼 거거든. 나 또한 못해요. 그럼 여러분 물어볼 수 있잖아. 니는 어떻게 해석하는데라고. 그럼 나는 일단 for를 우겨 넣어서라도 해석해. 그 다음 for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였구나라고 생각해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for 명사와 to 부정사가 같이 있어야만 하는 거야.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라서 이 순서대로 절대 못 파악해요. 얘는 무조건 한번 갔다 와야 돼. 해석이. 외국인들은 이 느낌이 온대. 어떤 형용사 뒤에 for 명사 있으면 to 부정사 나오겠다라는 느낌이 온대. 근데 외국인 아니잖아요. 나 토종이거든요. 나도. 여러분도 토종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쭉 해석하다가 to 부정사 등장하면 그때 그거구나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불가피한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얘만 좀 잘 다뤄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223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 밑줄 그시면 여기 is to differentiate. differentiate는 구별하다는 뜻이니까 is to differentiate는 구분하기 쉬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단어를 좀 건드려 줘야겠죠? 여기 얘는 분배된 정도로 해석하면 됩니다. 분배된 disseminated 됐죠? 네. 그러면 빠르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s a result부터.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misinformation 잘못된 정보가 get disseminated 분배돼요. 뭐로서? 정보로서. 그리고 그 잘못된 정보는 is not always easy 항상 쉽지가 않아요. 뭐 하기에? 그 둘을 differentiate 구분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괜찮나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이 두 문장이 연속된 문장인데 유기성을 파악할 건 아니고요. 선생님이 왜 넣었냐면
이것 좀 복습하자고. 이 only to 동사. 이거 뭐라 그랬죠? 그렇죠. 결과라고 했습니다. 결과. 네. 자, 그러면 얘도 여러분이 지금 이거 강의 듣는 친구들은 숙제를 못 받았으니까 복습만 하시겠죠. 그래서 복습을 하기 위해서 쌤이 해석을 해줄게요. 쌤이 어디서 끊고 뭘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잘 보세요. 오케이? 집중해서 봅시다. 자, 처음부터 해볼게. this부터. this 이것이 즉 앞문장이 can be particularly frustrating for scientists. 과학자들에게 특히 좀 두려울 수 있대요. 근데 who 그 과학자는 누구냐면 spend 시간 ing, spend their living lives 그들의 삶을 쓰는 과학자들이죠. learning 뭐 하는데 how to understand 발음이 안 되냐 미안해요. the intricacies. intricates는 복잡성이라는 뜻입니다. 복잡성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데 삶을 전부 쓰는 과학자들한테는 두려운 거래. of 뭐의 복잡성이냐면 of the world around them. 그들 주변의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그래서 only to have 그 결과 have their work 그들의 일을 summarily 요컨대 어떻게 하게 돼요? challenged by people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게 만든대요. 그 결과. people whose 그 사람들의 experience 경험은 with 뭐의 경험? 그 주제와 관련된 경험은 측정될 수 있는 거죠. 몇 분 만에. 얘는 유기성 파악보다 그냥 해석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셈이 끄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좀 찝어드릴게요. 여기 spend 시간인 ing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런 다음에 여기 only to have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who has, people whose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whose experience 사람들의 경험 이렇게 해석한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기 challenge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알아요? 그들의 work 작품이 도전받게 시키다. 그래서 여기 있는 have는 사역 동사입니다. 오케이? 쌤이 여러분이 잘 봐야 될 spend 그런 다음에 only to 그리고 have 사역 동사 whose까지 짚어줬으니까 얘는 복습할 때 복습한다는 앞에 있는 개념들을 다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씩 자 복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좀 길게 설명이 늘어졌지만 요거를 좀 많이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린 224번으로 갈게요. 자, 잊지 마세요. 우린 뭐 하고 있냐면 difficult to observe 요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기억해 볼게요. 우리가 가장 처음 한 게 문장 기호였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하이픈으로 연결되면 뭐다? 형용사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명사 phenomenon이라는 그 현상이라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difficult to observe니까 관측하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근데 이것만 있냐? 그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hard to manage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쌤 이거 해석을 한번 해볼게. 어렵진 않아서 사실 설명할 어휘가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farmers 농부는 also 또한 often 종종 직면한대요. 뭐에 직면한대? complex 복잡하고 difficult to observe 관측하기 어려운 현상에 직면한대. 근데 그 현상은 뭐야? would be hard to manage 관리하기 어려운 거죠. even if 무슨 뜻? 그렇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그들이 could run 실행할 수 있을지라도 뭐를 통제된 실험을 됐죠. 통제된 실험을 하더라도 관측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현상을 마주칠 수가 있대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어휘가 하나 있다고요. 그 어휘가 뭐냐면 동그라미 쳐봅시다. 여기는 run이에요. 자, 집중하고 계시다면 여기서 run을 어떻게 해석했죠? 그렇죠. 실행하다라고 해석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아는 run은 뭔데? 달리다죠. 그래서 run에 대한 단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다 정리해 봅시다. run 여러분이 알기로 run은 자동사로서 달리다. 근데 여긴 타동사죠. 왜?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거 쌤이 예전에 한 번쯤 지나가듯이 말을 했는데 기억나시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자동사인데 타동사로 쓰였을 때 쌤이 어떤 뜻을 추가하라고 했냐면 뭐뭐하게 시키다라는 뜻을 추가하라고 했어요. 즉 원래 뜻이 달리다니까 달리게 시키다, 즉 달리게 하다.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I run the factory. 팩토리는 공장이죠. 그럼 나는 공장을 달리게 해요. 나 공장 뭐 하는 걸까? 그렇죠.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다. 그럼 여기랑 똑같이 여기서는 예를 들면 I run the experiment. 나는 실험을 실행하는 거겠죠.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I run the family. 나는 그 family를 실행하게 좀 어색하잖아. 무슨 뜻이냐? 이어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글씨가 이상하네. 이어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얘 자동사 뜻도 있겠지. 그래서 run은 이어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걸로 많이 써요. 예를 들면 뭐 동물의 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다 이렇게 되셨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un까지 그래서 difficult to observe 형용사 투부정사랑 run의 뜻까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25번으로 갑시다. 자, 225번은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복습으로 맡길게요. 뒤에 해설지 해석 보면서 같이 비교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구조만 파악해 줄게. 투부정사에 대한 것만. 자, 여기 있는 to create 두 번째 줄에는 얘는 부사는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뭘 했냐면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우선 얘부터 신경 써보자고 했어요. 뭐? 형용사의 해석을. 여기는 말 그대로 형용사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기 밑줄. intelligent enough to 동사. 자, 아까 했죠? 형용사 다음에 enough가 나왔어요. 그러나 투부정사 나왔어. 해석이 달라져? 안 달라져. 그냥 뭐라고요? 얘 없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라고요. 그럼 해석을 하면 여기만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로봇인데 that 어떤 로봇이냐면 can be intelligent 똑똑한 애죠. 뭐 하기에 to be good team member 좋은 멤버가 되기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일관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일관되게 해석하는 거 하나만 더 볼게. 226번. 자, 226번은 어디 밑줄 치냐면 여기 to. 근데 내가 아까 to 보면 뭐부터 찾자 했죠? 그죠? to 찾자 했죠. 그래서 여기 전체 밑줄 그을게. 됐나요? 좀 이상해가지고 이 전체 밑줄 그을게요. 이때 해석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근데 여러분은 얘는 to answer이니까 답할 수 없다 정도의 뉘앙스인 것만 아셔라. 됐나요? 그럼 얘는 풀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요 단어 아마 어렵죠? controversial은 논란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논란, 아이고, 이 되는. 그럼 하나 더 어려운 단어가 있을 텐데 여기는 legislative는 입법이란 뜻입니다. 사법 행정 아닌데 뭐더라?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때 그 입법이에요. 법을 만드는 거.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아닌가? 모르겠네. 아무튼 아시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볼게. 자, question of morality. 도덕성에 대한 질문들은 are often 종종 밀린대. 사이드로. 사이드로 밀린다는 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in 어디에서? legislative debate. 입법 토론에서. 자, 우리가 뒤에서 할 거지만 여기 있는 라벨드는 꼬리표가 달리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가 되면서. 분사 구문이에요. 즉 꼬리표가 붙게 되면서 어떤 꼬리표가 too controversial, too difficult 너무 논란이 되고 너무 어려워요. 뭐 하기에 답하기에 그런 꼬리표가 붙으면서 입법 톤에선 사이드로 밀린대. or 또는 worst of all 최악의 경우에는 irrelevant to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와는 관련 없게 되는 거죠. 도덕에 대한 질문은 되셨죠? 그래서 내용은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to 보면 to부터 찾고 그때 일관되게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to 부정사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뒤에 분사구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